오늘 저녁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조만간 정식으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릴게요. 나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호텔로 갔어요. 우리 딸이 곧 이 호텔 안주인이 될 텐데 어디라고 감히 말대꾸를 하고 있어. 신고하겠다고. 제 핸드폰을 뺏어서 부셔버렸고 제 얼굴은 예비 며느리 손톱에 핥히었고 아들의 생명은이는 청소부란 이미지로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무심하게 내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조만간 정식으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릴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심장은 괜히 두어 박자 빨라졌어요. 말끝을 다듬는 그의 표정이 묘하게 단단해 보였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내 불안을 건드렸어요. 사랑한다는 아들의 확신 앞에서 나는 축복을 건네야 마땅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 한쪽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어요. 그 바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결국 아들 몰래 그 호텔로 향했어요. 그 호텔은 우리 그룹 산하에 있지만 나는 그곳을 거의 찾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고 아들이 최근 들어 경영 실무를 총괄하며 현장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노라면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들르는 일은 드물죠. 일정은 많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사에서 숱하게 쏟아지니깐요. 내 이름 석자가 걸린 호텔임에도 실제로는 좀 낯설었어요. 직원들 역시 내 얼굴을 정확히 알 리가 없었죠. 오늘만큼은 가면을 쓰지 않은 얼굴들을 가식이 없는 그대로의 표정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택시가 호텔 파사드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관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 햇빛을 머금은 대리석 바닥의 반짝임, 계절꽃이 가득한 로비의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는 어깨에 얇은 쇼를 걸치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오늘 나의 역할은 회장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을 확인하러 온 이름 없는 손님이었어요. 안내 직원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엔 경외도 긴장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고객을 대하듯 정확하고 친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는 로비 중앙을 천천히 가로질렀어요. 아들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과 별개로 부모의 직감이라는 건 종종 이유 없이 찾아와 마음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지만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이끌 때가 있잖아요. 아들이 오늘 만난다는 그 아가씨가 어느 쪽의 문을 열 사람인지 나는 내 두 눈으로 먼저 보고 싶었어요. 로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샹들리에는 가벼운 파문처럼 빛을 흩뿌리고 정각을 알리는 벽시계가 낮게 울렸어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미끄러지며 남기는 둔탁한 소리, 커피잔이 소서에 닿는 맑은 울림, 직원들 교신기의 조용한 속삭임. 나는 그 모든 소리 사이를 조용히 걸었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려는 듯 손가방의 스트랩을 조금 더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괜찮아. 그저 만나보기 전에 멀리서 한번 보는 것뿐이야.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지만 심장은 자꾸만 내 말보다 앞서 달렸어요. 나는 굳이 소파에 앉지 않고 로비를 한 바퀴 크게 돌았어요. 카페 카운터 앞에서 에클레어를 고르는 손님, 체크인을 기다리는 신혼부부,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들. 모든 풍경이 익숙하면서 낯설었어요. 여기 모든 움직임이 아들이 만든 리듬 위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특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자리를 찾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은 늘 자랑스럽지만 그가 오늘 내리려는 한 가지 선택이 그의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바꿀 수도 있었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익숙한 향수와 로비의 꽃향기가 뒤섞여 어지럽게 코끝을 스쳤어요. 나는 오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곳에 왔어요. 나는 가급적 눈에 안 띄려고 노력했어요. 혹여 아들이 나를 먼저 발견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 안내 데스크 앞을 스치듯 지나며 로비의 중심 오늘의 만남이 시작될 자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지점을 골랐어요. 그 아가씨의 말투, 걸음, 주변을 대하는 작은 습관, 눈빛의 온도까지 나는 그것들로 아들의 미래를 예감할 것이며 아들의 곁에 설 사람이라면 내 아들의 일상이 그 사람의 온도에 물들 것일 테니깐요. 나는 로비 한켠 커다란 화병과 기둥 사이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자리는 마치 관객석 같았어요. 로비를 가만히 둘러보고 있던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우연히 한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커다란 꽃 장식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는 젊은 여직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아직 앳된 얼굴에 어깨에 매달린 청소도구가 유난히 무겁게 보였어요. 그녀의 그 손길은 참 성실해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까지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 그녀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여기 얼른 치워요. 손님들 보잖아요. 툭 던지듯 내뱉는 말투, 그리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무심한 태도. 저는 그 장면이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잠깐 괜찮으냐는 눈빛을 주고 싶었지만 제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곧이어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고객 두 사람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흘겨보더군요. 요즘은 이런 애들도 호텔에 쓰나 봐? 알바 아닌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그녀를 외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여대생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손길이 조금은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봤습니다. 익숙한 듯 그러나 속으로는 상처를 삼키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저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누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예를 갖췄죠.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객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청소부 한 사람의 표정이 제 눈에 들어온 건 어쩐지 의미심장했어요.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홀로 버티고 있는 걸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저 작은 파문일 뿐이었죠. 곧 고개를 돌리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괜히 사소한 장면에 마음을 쓰지 말자. 오늘은 예비 며느리 보기 위해 온 날이니까.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장면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작은 불편함, 그 사소한 균열이 결국엔 폭풍이 되어 제 앞에 몰아치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로비 안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웨딩 상담을 받으러 온 듯 보이는 신혼부부가 안내 데스크에서 웃으며 서 있었고 해외에서 온 듯한 투숙객들은 수화물을 끌며 분주히 오갔죠. 직원들은 정갈한 미소를 유지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지만 제 시야 한켠에는 아직도 바닥을 닦는 그 여학생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저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괜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오늘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날이잖아. 그렇게 제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해요.
그날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눈빛, 그 억눌린 표정이 결국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그저 사소해 보였던 작은 단초가 뒤늦게 돌아보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날 로비에서 스쳐본 청소부 여학생의 얼굴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사실 그 이유는 오래전 한 장면과 맞닿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조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제 아들이 대학 시절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늘 바쁘게 살던 아이였죠. 강의와 과제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늦은 오후 학교 앞 큰 길을 건너려다 신호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눈앞으로는 과속을 하던 차 한 대가 그대로 돌진해 오고 있었죠. 그 순간의 공포를 제 아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달려온 누군가가 제 아들을 힘껏 밀어냈었죠.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우리 아들을 밀쳐내고 대신 차와 부딪힌 건 한 여대생이었어요. 충격에 그녀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죠. 아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구급차가 도착했더랍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아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도 같았어요. 본인이 다쳤다면 차라리 덜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 대신 누군가가 몸을 던져 다친 그 순간, 그것은 고스란히 죄책감으로 남아버렸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인파 속에서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름조차 묻지 못한 채, 연락처 하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은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은 그 여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학교 신문에 사고 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역 병원들을 수소문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차례 애썼지만 끝내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흔적조차 지워진 사람처럼 그녀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듯 했죠. 그날 이후 아들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고. 그 다짐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 마음만큼은 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지만 그 빚이 목숨을 건 은혜라면 그 무게는 말로 다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이 사랑한다는 아가씨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혹시 그 아가씨, 아들이 평생 찾던 그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교차했죠. 어찌되었든 아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깔리던 대학가의 큰 길, 돌진해 오던 자동차, 그리고 몸을 던져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여대생. 그 장면이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호텔의 로비에서 마주친 한 여학생의 그림자가 어쩐지 그 기억을 은근히 자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지만 운명은 이미 조용히 다시 맞닿고 있었던 거죠. 로비 안을 천천히 걸으며 분위기를 살피던 그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길래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쪽으로 한 쌍의 모녀가 들어서고 있었죠.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딸이었습니다. 또래의 여성들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차림새였어요.
은은히 빛나는 실크 원피스에 값비싼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번쩍였죠. 자신감이 몸에 밴 듯한 발걸음은 느긋하고 눈빛은 주변을 가볍게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곁에는 역시 당당한 인상의 여인이 함께였는데 어머니 같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혹시 저 아가씨가 아들이 말하던 그 사람일까? 아들은 이미 몇 차례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곧 정식으로 소개하겠다던 아가씨는 당차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선 이 모녀의 모습은 그 설명과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첫인상만 본다면 분명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으니까요. 그래, 아들이 사랑에 빠질 만도 하겠구나. 잠시나마 그런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에 들어서자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던 여학생과 부딪히듯 마주친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도 은근한 무시를 받던 그 여학생이었죠. 그녀는 묵묵히 바닥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모녀의 시선이 곧장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딸의 입술이 비죽 올라가며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기가 호텔 로비 맞아? 손님들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꼴, 정말 꼴불견이네.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귀에 쟁쟁하게 맴돌 정도로 날카롭고 오만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존재 따윈 아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단칼에 잘라내는 말투였죠. 여학생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시선을 떨구며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친의 말이 곧 따라붙었죠. 맞아. 이런 애들이 설쳐대니 호텔 품격이 떨어지는 거지. 어디서 배워 먹은 건지 참. 말끝마다 깔린 멸시의 기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한순간 로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고 다른 고객들은 모른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부 여학생은 꾹 참고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위장한 제 모습은 잊고 회장으로서, 아니 최소한 한 사람으로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정체를 드러내는 게 오히려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까 망설여졌습니다. 발걸음은 굳어버리고 대신 눈빛만이 그 장면을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죠. 저렇게 형편없는 아가씨가 정말 아들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면 제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아름답게만 보였던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오만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직감했었죠.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로비 한복판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서 오가는 말들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예비 며느리로 짐작되는 여인은 걸레질을 하던 청소부 여학생 앞에 서더니 눈길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데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꼴을 보여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겠어? 그 말투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죠. 여학생은 순간 손길을 멈추었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일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짧지만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기죽은 흔적이 없었죠.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는 강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몇몇 직원들조차 놀라서 그녀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당함은 오히려 모녀의 불쾌감을 더 크게 자극한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뭐라고?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말대꾸를 해? 곁에 서 있던 모친이 팔짱을 낀 채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딸이 곧 이 호텔 안주인이 될 텐데 어디라고 감히 말대꾸를 하고 있어. 그 말은 로비 전체에 파문처럼 퍼졌어요.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은 땅만 보며 서 있었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 속에서 청소부 여학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호텔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손님들을 위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어요. 작은 체구에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그 대답에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모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잘한다고 해도 신분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타박이 아니었어요. 노골적인 신분 과시와 차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들이 사랑한다는 아가씨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로비의 공기는 이미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어요. 청소부 여학생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했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 호텔을 찾는 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울림은 크고 단단했어요. 저는 순간 그 아이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작은 체구에도 꿋꿋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당함은 오히려 모녀의 오만을 더욱 자극했죠.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너 지금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구나. 곁에서 지켜보던 모친도 못마땅한 듯 눈을 치켜뜨며 거들었죠. 이런 애들은 자기가 설 자리를 몰라서 문제야. 내가 암만 뭐라 해도 우리 딸 한마디면 넌 잘릴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제 발걸음을 로비 중앙으로 이끌었어요. 평생을 경영자로 살아오면서도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만하시죠.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 울림은 로비 전체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향했죠. 손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말에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놀란 듯 흔들렸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여기 끼어들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곧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사람 앞에서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들은 예비 며느리 정체를 알고 있을까? 아들이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소개시켜준다던 그 아가씨.
그 실체가 제 앞에서 스스로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모친이 제 쪽으로 다가와 노골적인 멸시를 퍼부었어요. 여기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괜히 함부로 나대지 말고. 손님으로 우리 호텔에 왔으면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던지. 그녀는 제 어깨를 툭 밀치며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순간 제 몸이 뒤로 밀리며 휘청거리며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에서는 놀란 숨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청소부 여학생이 재빨리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보다 더 크게 와 닿은 건 그녀의 말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괜히 저 때문에. 다치시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전 괜찮아요. 그러니 제 편 안 들어줘도 돼요.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여학생이었는데 그 순간은 제가 위로받고 있는 듯 했죠. 주변의 공기는 숨막히게 고요했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얼어붙었고 고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는 더 이상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던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속내는 제 아들의 사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잔혹하고 오만했어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방관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아니, 최소한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순간 모녀의 눈빛이 번쩍이며 제 쪽으로 향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이 상황을 신고하려고. 그러자 그녀는 코웃음을 하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 욕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참견도 모자라 고자질까지? 그녀의 어머니도 팔짱을 낀 채 저한테로 다가왔어요. 괜히 폰 들고 설치는 거 보니 뭔가 꾸미려는 게 뻔하네. 그런 짓은 우리 앞에서 안 통하니까 어서 내려놔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한 짓 다 까발킬 겁니다. 말이 끝나자 예비 며느리의 손이 번개처럼 제 휴대전화로 뻗쳐왔어요. 저는 몸을 틀어 피하려 했지만 모친까지 합세해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내놔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세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놓치지 않으려 더 세게 움켜쥐었지만 결국 힘에 밀려 기울고 말았죠. 순간 예비 며느리의 손톱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따가운 통증이 번지며 얼굴에 선명한 자국이 그어졌어요. 이어서 모친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고 제 몸은 그대로 앞으로 휘청 넘어졌어요. 인연이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맞서.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머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질질 끌려갔어요. 주변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직원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고객들조차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들 뿐이었죠. 결국 예비 며느리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서 대리석 바닥에 맺혔어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얼굴을 감싸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굴욕과 분노로 떨렸어요. 그때 청소부 여학생이 재빨리 다가와 제 어깨를 붙들며 부축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단단하고 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어요. 반면 모녀는 여전히 제 위에 서서 오만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어요. 괜히 나대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었으면 될걸. 그 말은 모욕이자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확신이 되었죠. 지금 이 순간이 갈등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거리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는 산산이 부서져 마치 제 자존심이 짓밟힌 흔적 같아 더 쓰라렸어요. 예비 며느리 손톱에 핥힌 얼굴은 쓰라리고 화끈거렸고 머리채 잡혔던 두피는 얼얼하게 아파왔어요. 예비 며느리 모녀의 입가에는 승리감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남일에 참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알겠죠? 예비 며느리의 말은 한껏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모친도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잔혹한 말에 힘을 보탰어요. 그때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하던 청소부 여학생이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손님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어요. 찰싹? 맑고 큰 소리가 로비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여학생의 뺨이 그대로 돌아가고 작은 체구는 바닥 쪽으로 휘청였습니다. 그 순간 여학생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이를 꽉 깨물며 다시 몸을 세우려 했지만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이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굴욕과 분노,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당신들 어떻게 감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크게 터져나왔어요. 모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다시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네. 손님이면 손님답게 조용히 앉아있지. 뭘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셔? 그러나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피가 맺힌 눈빛으로 모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제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청소부 여학생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제 옆에 섰어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제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아가씨는 약한 척하지 않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맞서려 하고 있구나. 야, 이것들이 웃기고 있네. 청소나 하는 주제에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예비 며느리는 손목을 털며 코웃음을 쳤어요. 모친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긴장된 공간을 깨뜨릴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더 이상 회장이라는 신분이나 체면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한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내 얼굴에 새겨진 상처와 여학생의 눈물, 그리고 모녀의 오만한 웃음. 그 극명한 대비는 제 심장을 옥죄며 숨조차 가쁘게 만들었죠. 로비는 이미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제 얼굴은 붉게 핥히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청소부 여학생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제 곁에 서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었죠. 반대로 모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위압하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낮고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술렁였어요. 직원들과 손님들이 동시에 놀란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작은 속삭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어요. 지금 어머니라고 했어? 설마 저분이 회장님? 방금까지 모욕당하던 그분이 회장님이라니.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모친의 얼굴은 굳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상처난 제 얼굴과 흐트러진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이 제 답처럼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그 눈물을 보고 모든 걸 직감한 듯 고개를 천천히 떨궜어요. 그의 시선은 곧 청소부 여학생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단단한 눈빛이 아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은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눈은 모녀에게 멈췄어요. 두 사람은 잔뜩 당황한 채 얼어붙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변명하려는 듯 급히 다가왔어요.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예비 며느리가 급하게 아들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해야. 그냥 청소하는 애가 태도가 불손해서 내가. 그러나 아들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만해. 그 순간 로비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주변의 웅성거림마저 멎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공기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입술은 말끝을 맺지 못한 채 닫혀버렸고 모치는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스치고 있었어요. 아들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장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말은 가벼운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질책도 아니었죠. 그것은 변명이나 가식이 더는 통할 수 없다는 냉혹한 선언이었고 동시에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마디였어요. 순간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굳어졌어요. 그녀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니야, 오해야. 그냥 청소부가 태도가 안 좋아서 내가 잠깐 흥분했던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고 변명 따위는 들어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듯 단호했어요. 바로 그때 모친이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곧 자네랑 결혼할 사람이란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그 오만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어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우리 어머니 얼굴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고 또 핸드폰도 망가뜨렸고 저분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뺨을 때리고
당신들 눈에 그냥 사소한 일로 보입니까?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어머니를 제 직원을 함부로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로비 곳곳에서 숨죽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까지 침묵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죠. 회장님을 저렇게 얼굴에 상처 입혔으면서도 저런 말이 나올까? 저 청소 직원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지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돼. 이제 끝났네. 아들이 직접 봤으니 변명할 길도 없지. 예비 며느리는 다급히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믿어줘. 난 정말 널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오늘은 그냥 내가 실수한 거라고. 내가 날 버리면 난. 그러나 아들은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사랑? 사랑은 존중 위에 있어야 해. 하지만 내게 있는 건 오만과 위선뿐이야.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무고한 사람을 짓밟은 모습? 그게 내 진짜 얼굴이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뿌리치면서 자기 말을 들으려고 안 하자 저한테 와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장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저는 어이가 없어 예비 며느리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가 왜 내 어머니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나 때문이라는 거냐? 이때 예비 며느리 엄마가 나서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사돈께서 미리 말씀만 해주셨더라면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사돈이 먼저 쓸데없이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사돈한테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너무나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다른 고객분들도 한심하다는 듯 두 모녀를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법에 가서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봅시다. CCTV를 근거로 제출하겠으니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죠? 잘못은 법에 가서 따지더라도 사람을 먼저 때린 건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직원이 피해를 받았으니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하겠으니 각오하세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모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주변을 지배하던 기세와 오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두려움과 수치뿐이었죠. 아들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며 짧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끝났어. 오늘로 모든 게 끝이야.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로비 전체가 다시 술렁였어요. 직원과 손님들 모두가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는 누구도 모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곧장 제 곁으로 와 굳게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결심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체념이 섞인 그 눈빛은 이미 답을 내린 사람이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두 사람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제 곁에 선 여학생에게 시선이 멈췄어요.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작고 가녀린 체구였지만 그 안에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 강단이 살아있었죠. 여대생을 유심히 지켜보던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눈빛 속에 낯설지 않은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캠퍼스 앞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그리고 온몸을 날려 자신을 밀쳐내던 여학생. 충격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던 모습, 피로 물든 셔츠,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던 또렷한 눈빛. 그 기억이 지금 눈앞의 여학생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아들은 숨을 들이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캠퍼스 앞에서 나를 구해준 게 너가 맞지. 날 구해준 사람이 너였구나. 순간 여학생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녀 역시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밀쳐냈어요. 대신 제가 다쳤지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동안 너를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반드시 은인을 찾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꼭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이 바로 제 곁을 지켜주던 이 여학생이었다니. 그 놀라움과 감격이 밀려와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아들은 그 여대생의 손을 잡고 저한테로 왔어요. 어머니,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여대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 목숨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주위 사람들 역시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불편한 긴장과 분노로 얼어붙었던 로비가 이제는 뭔가 운명적인 만남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속삭였어요. 드디어 찾았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을.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감사와 기적 같은 재회의 감동이었어요. 로비는 여전히 숨죽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조금 전의 냉랭한 긴장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한 장면을 목격한 후 찾아온 무거운 여운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오만했던 모녀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선 시선이 모녀를 압박하고 있었죠. 그 눈빛을 버티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시선을 피한 채 뒤로 물러섰어요. 예비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와 수치심이 섞인 눈물이었죠. 모치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만 가자. 더 서 있으면 창피만 커진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때 당당히 들어섰던 그 길을 초라하게 빠져나갔어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는 이제 누구의 존경도 받지 못하는 씁쓸한 퇴장에 불과했어요. 자동문이 닫히며 모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로비아는 다시금 조용해졌어요. 이때 누군가가 박수를 쳤어요. 이어 다른 고객들도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아직도 여학생의 어깨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혼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결심의 눈물이었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는 내가 나를 지켰지만 인젠 내가 널 지킬게. 여학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아직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다시 찾은 것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 됐다. 오늘 엄마가 여기에 온 것이 잘 된 것 같다. 두 사람 인연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만났으니 서로를 알아가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아, 아가씨 이름부터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 여대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유미예요. 유미 씨 우리 아들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금은 급한 것 같지만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전까지 휴대폰을 꺼내 들던 몇몇 손님은 이제 더 이상 찍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이며 뜻깊은 순간을 목격한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여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할게. 난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여학생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로비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몇 달 후 아들과 유미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유미는 호텔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아들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나갔어요. 아들이 경영하는 호텔이 업계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고 임원진들도 아들의 경영 철학을 칭찬했어요. 저는 인젠 모든 경영을 아들과 진짜 예비 며느리한테 맡기고 뒤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